체외순환과 관련돼서 뭐 가끔 얘기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읽었던 책인데 한 6권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. 뭐 보통 한 서너 권, 한 뭐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책을 사가지고 그 책을 사서 제가 요즘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전철을 타고 다니는 그 중간에 책을 읽거나 이러면서 한 4권, 평균적으로 4권은 읽는 것 같고, 뭐 이번 달엔 좀 많이 읽었는데,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 식의 제목들, 뭐 이렇게 해서 뭐 책을 읽었습니다. 이 책을 이제 한 6권 정도 읽었는데, 이번 달에 읽은 책을 여기 사진집에다 좀 올려드리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올린 건데, 여기에서 뭐 한 번 읽은 책도 있고, 근데 여기 있는 책들은 거의 2번 이상은 다 읽었습니다. 그 중에서 이 돈의 심리학이란 것과 이 멘탈의 연금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번씩은 읽었고, 지금은 현재도 지금 계속 이거는 뭐 틈만 나면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, 뭐 멘탈 잡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. 뭐 여러 가지 뭐 읽어보면 되게 도움되는 내용도 많고, 그래서 계속 그 와닿는 게 많아서 지금 한 7번씩 읽는데, 다들 뭐 아시겠지만 책이라는 게 한 번 읽어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어느 중요했던 부분, 뭐 감명 깊었던 부분들은 그 이 책에서 어느 부분을 중요시 생각했고, 이런 부분들은 기억이 나는데 잘 뭐 그렇게 다 전체적으로 기억이 한 번 읽어서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책들은 계속해서 읽고, 그것 중에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읽는 것 중에 그 중에 꼭 한 번씩 몇 개가 들어가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,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몇 번씩 읽다 보면 뭐 금방 첫 번째 읽을 때와 두 번째 읽을 때와 뭐 몇 번 마지막에 읽었을 때 그 읽는 속도 차이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. 그래서 더 빨리 읽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경우인데, 뭐 이렇게 해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. 근데 체외순환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그 체외순환 관련돼서도 그 진짜 궁금한데 뭐 후배들이나 뭐 제 선배님들도 마찬가지고, 이 어떤 이런 그 카디 풀마이 바이패스와 관련된 이런 책들을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봤는지가 저는 솔직히 궁금합니다. 이게 저도 뭐 지금 뭐 20년 넘게 이 일을 똑같은 일을 계속 하고 있지만,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도제식 교육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우리나라는 뭐 학회가 뭐 없고 심폐기 관련돼서 학회가 뭐 매년 뭐 할까 말까 한데, 이런 학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거의 대부분 뭐 많이 하는 병원에 가서 뭐 3개월, 짧게는 길게는 뭐 6개월 뭐 이렇게 교육을 받고, 그 다음에 그 병원에 돌아가서 이제 거기에 대한 더 이상 피드백을 받기가 쉽지가 않죠. 대부분의 병원에서 만약에 그 병원의 선배님에 따라 그 병원에 어떤 선생님이 계시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교육의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,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괜찮은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밑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는 좀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, 개인적으로. 저도 여러 명의 선배들을 만났고, 저도 선생님을 한 분 잘 만나서 그런 어떤 마인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됐고, 체외순환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환자한테 얼만큼 접근을 하느냐는 건데, 접근을 해서 환자한테 이득을 줘야 되겠죠. 뭐 엄밀하게 따지면 체외순환 자체가 환자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.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, 그걸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가 중요하고, 어떤 또 환자에서는 그 환자의 상태를 훨씬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이 체외순환 관련된 일들일 겁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공부들을 그냥 경험만 가지고, 뭐 수술이 아무리 많아도 경험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. 예전에 선배들은 정말 뭐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뭐 한 6개월, 3개월 교육 받아놓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아무런 것도 없이 어느 타치도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죠. 이게 생명에 가장 가깝게 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,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이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 생명에 가장 가깝게 근접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마 최순환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, 근데 환자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하고,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환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들어가고, 뭐 이런 식, 환자가 질병 자체가 또 뭔지도, 환자가 질병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. 그 뭐 책에 보면 한 선배는 정말 전 욕이 나왔는데, 책에 보면 뭐
책 안에 뭐 체육이랑 관련된 책은 뭐 제대로 된 책은 본 적도 없고, 뭐 포커에서 지지 않는 법, 뭐 이런 책을 갖다가 놓고 그런 걸 읽고 재밌다고 읽고 있고 이러신 분도 봤습니다. 이게 좀 문제가 많은데, 그래서 제가 이 그런 게 너무 싫고, 그 선생님, 제가 저를 가르쳐 준 선생님한테도 그런 식의 이제 교육을 받지도 않았지만,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후배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뭐 한 5년 가까이 뭐 매달 만나서 거의 그 컨퍼런스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다음에 뭐 컨퍼런스도 했지만 또 모아서, 이게 자기가 발표를 해보지 않으면 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, 그래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심포지엄도 몇 번을 또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. 뭐 그 이제 같이 컨퍼런스 하는 그 후배들하고 해서, 그러면서 이제 그 발표도 계속 시키고, 이 공부라는 게 그 자기 입에서 자기가 머리가 생각해서 자기 입 밖으로 나오지가 않으면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. 그거는 자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면 뭐 물어보고 그 질문을 해보거나 이러면 그 대답을 못 합니다. 뭐 자꾸 얼머분이고 뭐 이런 식의, 이런 거는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아야지 내가 체외순환 운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그 환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, 체외순환 관련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, 뭐 이거는 체외순환 책도 아니죠. 수분과 전해질 산염기 대사는 체외순환과 관련이 없을 거라고 하고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많을 텐데, 실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. 이 수분과 전해질, 산염기, 어떤 체외순환 관련돼서 여기 말고 또 체액량도 뭐 이제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, 이 체액량 관련돼서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. 가장 기본적인, 가장 이제 후배들 만나면 제일 먼저 이제 질문해보는 것들이 뭐냐면,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와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의 구성이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대답도 못하지만, 체액량이 어느 쪽이 맞냐 물어보면 이것도 잘 대답을 못합니다. 헷갈려 합니다. 바로 대답이 안 나오고. 그러면 맞다, 좋다, 그래 맞췄다 칩시다. 그래서 뭐 체외순환에서 세포 내액이 많다, 그러면 세포 내액과 외액의 비율 차이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거기까지 제대로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. 아니, 이 기본적인 아주 이론들이고 우리 몸에서 그 구액이 있을 텐데, 이런 것들조차도 모르면서 그 앉아가지고 체외순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내가 무슨 잘못을,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, 내가 그 수술을 하면서 그 환자한테 자꾸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, 그렇게 하려면 결국엔 이론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고, 근데 그 이론을 모르니 이게 지금 드레인이 잘 되는 건지 아니면 펌프가 잘 돌고 있는 건지, 선배가 시켜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서 그게 10년 20년 지나서 그렇게 하고 있고, 그럼 계속해서 그 들어오는 후배들은 또 그렇게 배우고 있고, 이게 이 악순환이라는 겁니다. 지금 거의 30년, 이제 심폐기가 우리나라 한게 30년 40년 되는 것 같은데, 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. 지금도 뭐 많이 있을 텐데,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, 그런 분들 자체가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, 정말로 그 사람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게 좀 답답한 내용인데, 그러니까 책을 좀 읽어보고, 기본적인 책들을 읽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보고, 한 번에 읽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 의학 관련된 책이 한 번 가지고 그게 금방 되겠습니까? 이런 책들도 그냥 읽기에도 다음 이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를 잘 기억을 못하고 여러 번 읽어도 정확하게 다 들어오지가 않는데, 이런 카디오풀모널 바이패스라던가 이런 사람 그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책들이 어떻게 한 번에 알 수가 있을까요?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, 이런 책들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공부도 제대로 자기가 생각을 해서 해보지도 않고, 아마 발표를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많을 겁니다. 지금까지 심폐기를 하면서. 자기가 발표를 안 해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안 가져봤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? 그런 거를 어떻게 또 후배한테 뭐를 가리키고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, 정말 그 문제가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뭐 잘 많이들은 안 봅니다. 이거 하게 된 계기도,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, 거의 발표는 제가 했지만 그 이론적인 거 얘기를 해주고,
그 다음에 뭐 가끔 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뭐 1시간 넘게 2시간 뭐 많게는 3시간씩 하기도 했는데,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공부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못 하게 됐죠.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한 게 후배들 보라고, 어차피 뭐 계속해서 뭐 어떤 슬라이드 만들어서 그 어떤 챕터를 가지고 아니면 어느 한 구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늘려서 어떤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, 그랬는데 이제 그걸 유튜브로 보라고 했더니 이제 잘 안 봅니다. 뭐 조회수를 보면 알지만 거의 뭐 안 보는 거로 같은데, 뭐 상관없습니다. 근데 뭐 상관은 없는데 이건 뭐 돈 벌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, 제가 요즘 하는 일이 거의 루틴으로 뭐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빼고, 출근하고 이런 거 빼고, 책 읽는 거, 운동하는 거, 그다음에 유튜브 뭐 내용 만들고 이러는 거,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.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게. 뭐 정말 유튜브도 하기 싫고 책도 읽고 싫다 그러면 그냥 운동합니다. 하루에 1시간 넘게 한 거의 2시간 가까이 운동을 하는데, 그냥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냥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앉아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습관이 들어야 되는데 그 습관 걸리는 게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. 저도 운동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거 습관을 들이는데 한 2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. 뭐 하고 싶어도 힘들죠. 뭐 그게 뭐 내 몸 써가지고 헉헉거리면서 운동하는 건데 그게 뭐 금방 되겠습니까?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책 읽기 싫죠. 읽기 싫지만 그래도 읽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책 읽고 있습니다. 그냥.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한번 읽어봐야지. 그리고 이거 다 제 돈 주고 산 겁니다. 책을 산 게 책값만 해도 뭐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, 이것도 뭐 한 15,000원씩 합니다. 이런 것들 다 12,000~13,000원씩. 그래도 사서 봅니다.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. 그래서 이제 멘탈도 잡고,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. 심폐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심폐기도 이거 만드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. 이 계획 짜는 것도 그랬고, 어떻게 이거를 전달을 해줄까. 물론 뭐 많이 안 보는 이유가 교육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전달력이 좀 떨어져서 안 되는 경우도 제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, 뭐 그런 알고는 있는데, 이게 습관 들이는 게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게 공부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지 하는 거고, 자기가 뭐 유튜브를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그걸 가지고 그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그런데 그냥 이 체외순환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베일에 쌓여 있죠. 병원에서도 뭐 하는 직업인지도 모르고, 알아야지 뭐 아는 사람이 수술실에 뭐 스크럽이나 흉배과에 들어오는 스크럽 정도는 알고 있지, 그 병원 내에서 그 수술실 안에서도 뭐 하는지를 모릅니다. 그게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직업인데, 그러니 이렇게 늦게까지 은퇴하시고도 하시겠죠, 다들.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고, 근데 공부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는 전 개인적으로 이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. 제 선배들 참 자꾸 뭐라고 하는데, 이 선배들을 저도 여러 명을 만나보고 하는데도 지금도 이야기 듣는 것도 있고,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고,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있고, 그러면서 후배들을 가리킨다고, 후배들이 뭐라고 뭐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 해주니까, 너는 아직 그거 몰라도 돼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, 아직 그 1년 차든 6개월이든 1년 뭐 이제 1개월이든 몰라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? 다 알려줘야지. 다 알려주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론적으로 알려주고, 그거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. 너는 지금 이거 네가 알 필요 없어. 그런 게 어딨나 싶습니다, 세상에.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.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고, 다른 사람한테, 다른 선생님한테.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책도 읽고 이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, 뭐 책을 읽다 보면 이거 왜 저렇게 하지? 저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지? 프라이밍을 줄이기 위해서 라인을 짧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. 적정하게 유지를 하라고 그러는데, 무슨 라인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피가 내려올 때 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입니다. 뭐 거의. 그 프라이밍을 줄여서 프라이밍 관련된 헤모다일루션과 관련돼서 장점들이 분명히 있고 단점들이 있을 텐데,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일을 그냥 하시죠.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납니다. 제가 일부러 안 만났고, 제가 일부러 무시했고, 선배지만 무시했습니다. 대놓고. 이런 경우도 있었고, 실제.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릅니다. 너무 모르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. 자기들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. 근데 절대 맞지 않습니다, 그게. 그러니까 다른 병원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도 많이 다녀봤는데,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다녀봤는데, 뭐 정말 잘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너무 평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, 이게.
이게 우리나라는 학회라는 게 없고, 학회가 있어봐야 뭐 심폐기 학회들 다들 가보셨겠지만 뭐 제대로 된 뭐 심폐기 학회에서 뭐 이론 교육하고 이러는 거 뭐 이제 서전들이 보통 이제 교육을 하죠. 근데 서전들 다시 아시겠지만 서전들이 교육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론인데 이 최혜순환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와닿는 게 좀 다릅니다. 근데 그거를 또 잘 알지, 그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아 저런 게 있었어?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. 근데 그런 것들을 공부를 깊숙이 공부를 해서 계속해서 그걸 내 거로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최우순환에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안 하죠.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병원에서 이게 베일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뭐 외국같이 수술 성적이 다 나와서 나오지가 않고 그 병원에서 뭐 어떻게 됐던 간에 그런 건 전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각각의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. 그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이러니까 더 그런 이제 그게 밖으로 나오지가 않으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, 큰 문제라기보다는 더 교육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로 뭐 이거를 뭐 몇 명 보시는 분이 몇 명 없지만 이게 자기 위에 이 선배 누가 선생님이 계시고 자기가 지금 피교육자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그 피교육자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질문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지금 이제 연차가 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, 관심 있는 분들, 지금 이제 피교육자로 계시는 분들, 심폐기를 실제 하고 있지만 잘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이론적인 것들이 부족해서 뭐 질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, 물론 당연히 그 병원에 가서 따라 해야 되고 그 시스템을 따라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. 그거를 평생 동안 그 한 번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고정이 돼 그 선배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고 뭐 유튜브로 요즘 많이 공부들 하시죠. 뭐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. 저도 유튜브에 외국의 그런 회로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. 그래서 좀 바꿔보자. 뭐 이런 것도 좀 있고. 뭐 좋은 점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아닌 거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. 과감하게.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공부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러라고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만약에 그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그 선배들이 맞는지 틀린지도 조차도 검증이 안 돼, 검증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본인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 본인한테 미안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환자한테 미안해야 되는 겁니다. 본인한테 수술 받는 환자한테 수술을 받는 펌프를 체외순환 관련돼서 운용을 하는 그 운용을 받는 환자한테 미안해야 되는 겁니다. 저도 그런 것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유튜브를 하면서도 뭐 얼마나 보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제가 나름대로 제 거를 정리를 해서 올리고 이러는 과정인데 저도 20년 됐습니다. 20년, 21년 됐습니다. 만으로.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이제 1년, 2년, 1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안 한다는 거는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도 잘 계속 얘기하는데 잘 모릅니다. 또 까먹고 다시 뒤져보고 아 이게 이랬구나 또 이러고 있고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. 체외순환 관련돼서도 이걸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자 보면 그거를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거기에서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펌프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. 그 환자가 왜 나빠지는지도 모르고 있고 나는 잘못 없어요. 어떻게 잘못이 없겠습니까? 환자가 안 좋아졌는데. 물론 서전이 수술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흉배과에서 서전은 저희는 흉배과 소속이 되어 있지만 흉배과 심장수술과는 솔직히 관련이 없습니다. 전체적인 몸을 봐야 되는 거지. 저희가 심장수술하는데 왜 그 실이 뭐 들어가는지 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왜 알아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. 알면 좋죠. 어? 심폐기를 더 많이 해서 심폐기도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. 그러면 그런 것도 아는 것도 뭐 좋을 텐데. 우리는 어느 정도 순서까지 왔는지만 알면 됩니다. 근데 거기에 뭐 실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왜 이런 걸 신경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실이 뭐 프롤린인지 뭐 고어텍스인지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냐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알아야 될 건 안 알고 굳이 몰라야 될 걸 왜 서전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들어가서 알아야 되는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. 제 선배가 의사들이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. 저는 또 후배들은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이 하는 거는 의사들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겁니다. 그럼 왜 우리가 그 뭐
우리가 시를 꼬매는 건 아니잖아요. 체외순환사들이. 그러면 체외순환 관련된 걸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왜 그런 거에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하여튼 지금 배우시는 그 후배들이나 지금 이제 교육을 받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